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복지조사론 핵심 특강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하고자 합니다. 핵심 특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선은 제가 한 4강에서 5강 정도 그 정리된 유인부를 드릴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했던 그 기본서가 있습니다. 기본서 굉장히 충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본서에도 핵심 요약이라고 해서 나온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서에서 했던 내용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특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본서에서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풀이에서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지금 배우게 될 핵심 특강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험에 나오겠죠. 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은 뭡니까?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 대한 과정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게 되면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조사, 사회과학 조사의 특징. 사회과학 조사의 특징은 기출문제 형태를 보게 되면 매년 나왔죠. 여러분들이 그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과학적 조사의 논리에 있어가지고 그 형태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나머지는 사회복지 조사라든가 또 과학 철학, 윤리. 제가 보기에는 윤리에 대한 부분 올해 반드시 나올 것 같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입니다. 1장에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1장은 여러분들이 과학적 지식의 탐구에 있어가지고, 과학적 지식의 목적이 있죠, 목적. 우리가 과학적 지식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기술해주고, 그 다음에요, 설명해주고,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측해주고, 보고해주는 기능이 있죠. 이것이 뭐다? 과학적 지식의 목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왜 공부한다고 했었죠? 공부하는 목적. 그렇죠? 지식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과학의 목적, 지식을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식 탐구 방법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가 있었죠? 지식 탐구 방법에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초창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만 계속 거듭될수록 시험의 빈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왔던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전통이 있죠. 관습에 의한 방법, 전통.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권위 있죠. 전문적인 그 전문가에 의해서 받는 권위.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쵸? 직관이 있어요. 직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공부했었죠. 다시 말씀드린 권위는 전문가가 인정한, 전문가에 의해서 판별된 지식의 방법을 권위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은 우리가 이런 형태에 있어서 뭐를 했다? 지식을 탐구를 했다. 지식을 얻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지식을 탐구했던 방법들은 세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많은 오류와 많은 편차와 또 야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그 기본서 보시게 되면 21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초창기에 나왔었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많은 그 예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류가 있었다. 일상적 지식에서 습득에서 오류가 있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일상적 지식 습득의 오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비논리적인 추론, 비논리적인 근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 1회 때, 2회 때 나왔었고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안 나올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문제 내는 사람이 그래도 그동안 안 나왔던 영역에서 낼 수도 있겠죠.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이 우리가 일상적인 지식에 습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류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부정확한 관찰이 있습니다. 부정확한 관찰. 정확하게 관찰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 부정확해. 정확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질문에 따라가지고 답을 가져가야 되는데 무의식에서 요거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무의식에서 오는 판단이 있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과도한 일반화. 과도한 일반화가 있습니다. 과도한 일반화는 뭡니까? 몇몇의 사례를 가지고 그것인 것처럼 전체가 그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도한 일반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선별적인 오류, 선별적인 관찰 이런 게 있습니다. 과도한 선별적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에서 파생이 되었다. 과도한 일반에서 파생된 게 뭐다? 선별적인 관찰이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이고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선별적인 관찰.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꾸며낸 정보. 그렇죠. 꾸며낸 정보.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 하시면서 같이 판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후 소급가설. 사후 소급가설이 있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따라서 가설을 세우고 관찰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만들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통해서 거꾸로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즉 가설을 만들죠. 사후소급 가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비논리적인 추론, 비논리적인 근거, 추론, 비논리적인 추론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아의 개입, 자아가 개입되는 경우도 있다. 여덟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찍 지레짐작으로 그 탐구의 조기 종결.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상을 봐야 되는데 지레짐작으로 이것은 끝까지 안 가도 이런 결론이 날 것이야.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신비화. 네, 신비화. 이런 과정이 뭐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나오는 지식의 습득의 오류 과정이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시험에 문제에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정에서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동안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9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제1장에 1절에서 2장. 예, 1장에서 2절. 2절에는 뭡니까? 과학이죠, 과학. 여기서 과학의 목적과 그리고 과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특징.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게 되면은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과학의 특징. 이 부분은 뭡니까? 그동안 10번에서 5번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다고 봅니까? 2분의 1이기 때문에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의 특징을 보시는데 기본서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의 특징. 저는 여기서 과학의 특징에서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11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는 결정론적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7번. 간주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10번. 재생 가능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개념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의를 알고 이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의 특징 첫 번째, 논리적이다. 그렇죠. 어떤 그 논리적인 사고 활동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로지컬. 예. 두 번째는 결정론적이다. 우리가
A면 B이다. 어떤 그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론적이다. 결정론적. 예, 결정론. 근데 뭡니까 이게 지금 A이면 뭡니까? B이다입니다. A이면 B이다. A이면 B이다. 근데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A면 B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그렇죠? 밝혀지고 있죠. 하지만 사회과학은 뭡니까? 여기 뭐가 붙어요? 확률적 결정론이다. 확률적. 이건 뭐예요? A이면 뭐라고요? A이면 B인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 사회과학은 확률적 결정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차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과학은 일반적이다. 뭡니까? 개별적인 어떤 그 성향을,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예,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간명한 것을 추구한다. 간결성. 근데 간결성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구체성. 우리가 어떤 그 조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작적 정의. 그렇죠. 조작적 정의가 돼야 되겠죠. 조작적 정의. 근데 그 전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전에. 그렇죠. 개념적 정의. 그럼 그 전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요 관계들. 개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고, 개념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고,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정의가 되려면은, 개념에 대한 정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뭐다? 조작적 정의이다. 조작적 정의. 그렇죠? 이런 관계를 보시면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화에 대한 개념도, 그렇죠? 뭐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뭐가? 과학의 특징이 그런 특성도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뭐예요? 과학은 어떻게?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7번째, 10회 때 시험에 나왔었죠. 간주관성이 있다. 간주관성. 여기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주관적인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연구의 절차가 같게 되면 결론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A 연구자와 B 연구자에 있어가지고 주관적인 동기가 틀려요. 주관적인 동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뭐예요? 연구의 과정, 연구의 절차, 연구의 목적이 같으면 뭐가 같다? 결론이 같다 이거야. 결론이 같다. 이게 뭐다? 간주관성이다. 간주관성. 그 다음에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렇죠. 수정 가능하다. 일시적이다. 다른 말로 잠정적이다.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번째, 설명적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재현성 같이 맞물려 있는 재생 가능성. 그렇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관찰을 한 후에 정립이 된다고 하는 재생 가능성, 또 재현성이라고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주관성이 배제된 객관성이 있다. 객관성, 그렇죠? 그 바이어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편견에 대한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부터 해가지고 객관성이라고 하는 즉 뭐예요?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11가지의 그 과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